연산군이 임금으로 조선을 다스리던 시절 이미 여러 임금을 모셨던 김처선이라는 환관이 있었습니다. 김처선은 여러 임금을 모시던 중 성종이 세상을 뜨고 난 후에 성종의 능을 지키는 일을 맡아 3년의 세월을 거쳤는데, 이는 왕이 가장 신이 많은 신하에게 맡기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연산군은 이런 김처선을 궁으로 다시 복귀시켜 내시부의 상선 자리에 앉혔습니다. 상선 내시는 왕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모시며 왕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막중한 지위입니다. 김처선은 이때부터 연산군의 손발이 되어 8년 동안 상선 내시로 근무했고, 연산군은 대신들의 세력을 견제하는 수단으로 내시들에게 힘을 실어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내시들은 연산군의 분신 역할을 하며 권력을 남용하는 이들도 있었지만, 김처선은 비리와 거리가 멀었으며 상선 내시로서의 본분을 지키며 묵묵히 왕의 곁을 지켰습니다. 사실상 연산군이 내시들에게 왕명을 전하게 하는 등의 일을 맡기고, 대신들도 내시들을 통하여 왕을 봐야 할 정도로 힘을 실어주었지만, 이런 내시들의 위세는 허상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환관이라는 직위는 국정에 일절 관여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런 환관들의 기록은 대부분의 기록이 자세하지 않아 카더라 식의 이야기로 전해진 것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환관 김처선이 어떤 실수를 하여 연산군에게 밉상이 되었는지 자세한 기록이 없습니다. 이렇게 자세한 이야기가 없는 김처선은 생의 마지막 순간마저도 마치 영웅담처럼 퍼진 이야기로 전해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내시들에게 많은 일을 시키던 연산군은 여러 내시들의 행실을 짚어가며 처벌하기 시작했는데, 김처선에게도 그 일이 닥치게 되었습니다. 연산군은 김처선이 자신에게 무언가 결례를 범했다고 하며 벌을 내리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연산군이 금세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처벌의 내용을 바꿔서 내리고, 심한 처벌을 받을 뻔한 김처선은 곤장을 맞고 풀려나게 됩니다. 김처선은 상선 내시로서 왕에게 올라가는 음식을 관리하는 이들을 감독하였고, 이런 김처선이 없으면 이 역할을 할 자가 없기에 김처선을 필요로 했던 연산군이 갑자기 감형시킨 것입니다. 이런 연산군은 권력을 휘두르며 국정에는 관심 없이 향락에 빠져들기만 했고, 그의 폭정을 말릴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 연산군을 곁에서 지켜보던 김처선은 폭정을 일삼는 연산군으로 인하여 걱정이 늘어갔습니다. 예전 시대와는 달리 조선 시대에는 내시들도 결혼을 할 수 있었고, 김처선에게도 부인과 양자로 들인 자식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입궐하기 전 김처선은 무언가 결심을 한 듯한 내용의 말을 가족들에게 남깁니다. 연산군의 폭정을 지켜봐온 결과 아마도 오늘 밤 자신이 살아 돌아오지 못할 것 같다고 말입니다. 이날은 연산군이 연회를 열기로 한 날이었고, 언제나 그랬듯이 연산군은 술에 취해 밤을 새울 작정을 하고 신하들에게도 계속 술을 권하며 흥청망청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연산군을 지켜보던 김처선이 결국 참지 못하고 연산군 앞에서 입을 열고 맙니다. 이제 제발 그만하라고 하며 자신이 내분의 왕을 섬겼고 여러 역사의 기록에도 이렇게 음란한 행위를 즐기는 왕은 없었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게다가 이렇게 하다간 왕위를 오래 지키지 못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김처선의 직언에 크게 분노한 연산군은 직접 활 시위를 당겨 김처선에게 쏘았고, 김처선은 이미 죽음을 각오하고 뱉은 말이다 보니 피하지 않고 화살을 그대로 맞았습니다. 활에 맞고도 직언을 멈추지 않은 김처선은 연산군에게 칼로 다리마저 베이게 됩니다. 그러자 연산군은 어명이라며 일어나서 걸으라고 합니다. 이에 김처선은 전하께서는 다리가 부러져도 걸을 수 있냐고 반문했고, 그에 격분한 연산군은 김처선의 혀를 잘라버리고 맙니다. 연산군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았고 직접 김처선의 배를 갈라 창자까지 꺼냈고 김처선의 시체를 호랑이 굴에 던졌다고 합니다. 죽어가면서까지 자신에게 직언을 한 김처선에게 화가 풀리지 않은 연산군은 김처선을 죽인 것도 모자라 그의 양아들을 처형하는 것은 물론 친지들까지 모두 처벌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김처선의 이름과 같은 이들을 찾게 되면 모두 죽이라고 하고, 김처선의 이름이 들어가는 단어들도 사용하지 말고 바꾸라고 하여 24절기의 이름도 바꿔 사용하게 합니다. 연산군이 그토록 좋아하던 처용무의 이름도 같은 처자가 들어간다고 해서
풍두무라고 이름을 바꾸는 등 밑도 끝도 없이 자신을 욕보인 김처선을 연상시키는 모든 것에 악질을 행했습니다. 이런 연산군의 괴상한 행동은 대신들이 김처선과 같이 자신에 대하여 불경한 마음을 품지 못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행동으로 보여진다는 말도 많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연산군이 폐위되고 중종이 즉위하여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런 중종의 시대에도 일부 대신들이 공신이었던 김처선의 행적을 기리자는 상소를 여럿 올렸지만 술에 취해 왕에게 주정부리다가 죽은 내시가 무슨 공신이냐며 모두 무시합니다. 그렇게 많은 시간이 흘러 영조 때에 김처선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졌고 죽음을 불사하면서까지 왕에 대해 충실하고 절실했던 공적을 인정하여 김처선의 고향에 충신이었음을 기리는 정문이 세워졌습니다. 이런 김처선의 이야기는 정사가 아닌 야사의 기록이 대부분이고 그의 죽음도 시대에 따라 내용이 다르게 구전되는 등 정확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하나는 자신이 모시는 왕이 올바른 길을 걷기를 바랬으며 충실하게 왕을 포필한 올곧은 성품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내시로서 공을 인정받지 못하고 끔찍한 최후를 맞이했지만 김처선이 만약 내시가 아니라 일반 관리였다면 그 공을 더욱 인정받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한 환관의 이야기였습니다. 구독해 주실 거죠?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